예,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새벽 6시 매주 화요일 진행을 맡아 있는 외환용 신동환입니다. 외환용 신동환은 시황과 이슈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매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적 분석, 다시 말해 차트 분석을 통해 상승할 확률이 높은 주식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은 관련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또는 분석 자료, 종목 상담 등은 노란톡 메신저 외환영웅 또는 외환영웅 신동환을 검색하면 나오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를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간단하게 하면 저번 주에 어떤 얘기를 했었죠? 주식, 선물, 옵션, 해외 선물이 차트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나 똑같다 보는 방법은 주식 차트를 보나 국내 선물을 보나 옵션을 보나 해외 선물 보나 매매 방법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쌍봉과 또 쌍바닥, 쓰리바닥과 또 골든 크로스 또한 골든 크로스가 2개, 3개, 4개가 돼서 정배열이 되고 또한 데드 크로스가 2개, 3개, 4개 돼서 역배열이 되는 모습. 그러면은 주식은 뭐다?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정배열이 됐을 때만 매매를 될 수 있으면 하라 했고요. 또 그 안에 보조지표가 110개 중에 일부, 제가 또 뭐 얘기했나요? 영순이가 뭐랬죠? 저점이 확인이 됐냐? 저점이 확인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언제가 100이었다. 근데 지금 110이에요. 120이야. 그러면은 이 100이 저점이로구나. 지나다 보니 뭐다? 저점이 올라간다는 뜻은 이 종목이 이제부터는 힘이 받고 매수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슈나 뉴스는 계속 얘기하지만 기자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죠?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올 때만 쓰는 건데 이슈를 보고 종목 특히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 차트 안에 보조지표가 110개 중에 여러 가지를 통합하고 통계를 내서 확률을 이끌어가는 것이 매매에 큰 도움이 된다. 그 중에 영순위가 뭐다? 저점을 확인해라. 다시 말하면 주식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뭐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야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다가 또 손실 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기본은 뭐다? 수익과 수익 극대가 아니라 손절과 손실이 투자의 기본이 돼야 되고 그 기본이 된 가운데에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을 터득을 한다면 확률이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의 98년 2000년 2002년부터 주식을 20년 넘게 해봤지만 그때 매매 방법, 매매 기준, 기술적 분석을 보는 방법과 지금과 앞으로 20년 후 50년 후에 보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매 방법과 매매 습관은 새롭지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동일하게 똑같이 해야 된다. 그죠? 이 주식이라는 건 뭐죠? 머니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게임은 뭐죠? 계속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축구공을 하루에 500개씩 치는 것과 두세 번만 치고 끝내는 것과 축구 선수하고도 차별이 있듯이 이 주식 시장과 해외 선물 시장에서도 돈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다고 실전 매매를 계속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주식 증권사 또는 선물 증권사마다 모의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 초보자들도 주린이분들도 주변에서 돈을 번다고 바로 매매 클릭하거나 핸드폰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모의 투자를 만드셔서
주식 모의 투자로 꾸준히 연습하고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로 꾸준히 연습해서 내 스스로가 매매 습관과 매매 방법이 터득이 된 다음에 천천히 실전 매매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이제 주로 해외 선물과 다시 이제 주식 차트로만 설명을 할 건데 요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죠? 해외 선물 S&P 500입니다. 그죠? 그러면 S&P 500은 뭐랬습니까? 이 S&P 500은 우리나라 주식으로 말하면은 뭐다? 거래소와 비슷한 거다. 거래소. 그죠? 거래소는 뭐다? 다시 말하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죠? 삼성전자 또는 현대차, 그죠? 또는 SK 또는 네이버, 그죠? 이런 우량주 대기업을 200개를 합친 게 코스피 200이고요. 그게 선물이고, 거래소 대한민국 총 주식이 2437 종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알파지요. 그럼 대략 한 800에서 900 종목이 거래소고 나머지가 이제 코스닥이죠. 그러면 S&P 500은 뭐다? 미국 주식 중에, 그렇죠? 미국 나스닥, 다우지수 이런 게 있죠. 다우지수 중에 500개를 합친 것이 이제 S&P 50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래소랑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미국의 거래소 같은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종목을 해외 선물입니다. S&P 500인데 자, 이거는 좀 지난 건데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자, 내려간 적도 있죠. 올라가요. 다른 보조지표 없다가 쳤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했습니까? 자, 양봉 3개가 떴죠. 근데 올라갔어요. 어찌됐든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올 때 주식은 매수를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가 언제 돌파할 때, 전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한다. 그죠? 그럼 수익이 났겠죠? 그럼 여기서 수익을 못 챙겨도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 본절, 그죠? 본전이라고 하죠. 본전에 청산하는 게 본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전에 청산하는 게 본절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본전에 청산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수익을 일부 챙겼다. 또는 수익은 챙기지 못해도 눈으로 봤지만은 떨어질 때 내가 샀던 가격, 매수했던 가격, 공략했던 가격에 청산하면은 손실은 안 나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전 고가에 팔면은 다시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수익이 나겠죠. 그죠? 똑같이 해야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본전에 나갔던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은 공격적인 사람들은 이때 전 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때를 전 고가로 생각하셔도 어떤 분은 이때가 생각하겠죠. 다 성향이 다르죠. 그럼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다? 언제 매매를 해야 된다 주식은 떨어질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가 올라갈 때 전 고가를 돌파할 때 이때 사거나 또는 전 고가 이때 또는 나는 이때가 전 고가로 생각한다. 나는 최대 이 고가를 전 고가로 생각한다. 이때 공략을 하면은 또 수익이 나겠죠. 근데 수익이 나서 최소 물량을 50%에서 99%까지는 파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50%에서 1%는 팔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성향에 맞춰서 나는 50%만 팔 건지 90%팔 건지 99% 팔기. 근데 어찌 된다? 수익이 날 때는 100% 파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00% 청산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50에서 99%만 판다. 알겠습니까? 주식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거는 해외 선물이랑 똑같습니다. 주식처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 고가를 돌파할 때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못 팔았다 치면 어떻게 또 아쉽지만 내가 샀던 가격, 그죠? 본전에 청산하는 거를 본절이라고 하죠. 본절 청산을 해서 아쉽지만 또 빠질 수 있으니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났다가 내려오는 거는 그래서 손실을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본전에 다시 청산했어요. 다시 올라가 또 사는 거죠. 또 올라가 수익은 못 챙겼지만 어떻게 또 본전에 또 파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빠졌죠. 그럼 주식으로 말하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된다? 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이제 해외 선물하고 좀 이렇게 먼저 주식을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보잔 말이죠. 그냥 이렇게 그는 거예요. 이렇게 쭉 걷어요. 걷는데 여기 한번 부닥치고 올라갔다가 부닥쳤다 다시 올라가네. 그죠? 또 부닥쳤다 다시 올라네. 또 부닥쳐서 왔다 갔다 하네. 많이 움직이네. 또 올라갔다 빠지네. 그럼 이 자리가 엄청난 저항선 및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주식이나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이나 옵션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차트 보는 방법이. 자, 그러면 이건 빠졌을 때는 주식은 사면 안 되지만 이런 S&P 500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은 매도 전략으로 해서 여기 깨질 때 매도를 치면 되겠죠. 매도를 쳤으면 수익이 났겠죠. 이게 주식 공매도랑 똑같은 겁니다. 깨졌는데 다시 보자고요. 여기서 깨졌어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매도를 쳤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수익은 만약에 못 챙겼어. 수익은 여기서 못 챙겼어요. 그래서 왔다가 다시 올라가.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본전에 안 왔죠? 본전에 안 왔죠? 여기가 안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홀딩이죠. 계속 빠지잖아. 그쵸? 여기서 계속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수익을 청산 못했어도 원래는 본전에 청산해야 돼. 본전이 안 왔잖아요. 왔다가 다시 빠지잖아. 그럼 여기서 수익 청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다? 예를 들어서 뭐 50%에서 99% 팔았다. 그렇죠? 또는 여기서 50%에서 99% 청산했다. 그러면 나머지 50%에서 1%가 남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나머지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최악의 경우는 여기 본전. 그죠? 이 본전에 다시 나머지 물량을 50에서 1%를 청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본전이 안 오고 다시 빠진다면은 좋은 거죠. 이렇게 빠진다면은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도 청산하지만 수익을 청산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본전에는 다시 나와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 주식인 거고 이거는 S&P란 말이죠. 그럼 선물이라. 그렇죠? 선물이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무슨 전략? 매수 전략으로 가는 거죠. 주식처럼. 그렇죠? 매수 전략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자리만 오면 기다려. 그럼 여기서 매수를 걸어 놓은 겁니다. 이게 눌림 자리입니다. 주식처럼. 그래서 눌림 자리. 눌림 매매에서 걸어 놓은 거야. 그 손절은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절을 어느 정도 잡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몇 번까지는 계속 수익 났겠죠. 근데 여기서도 또 걸어서 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손절이 나갔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손절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원래 스위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스위칭을 하면서 매도를 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좀 매매를 오래 하거나 실전 매매 하신 분들만 하세요. 어찌됐든 이 해외 선물도 여기까지는 매수 전략으로 주식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은 뭐다? 주식 공매도처럼, 그죠? 주식 공매도처럼 매도를 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치면은 이쪽에서도 손실, 이쪽에서도 손실 나겠죠. 그래서 선물과 해외 선물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수익도 날 수 있지만 손실도 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우리나라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갔어요. 그러면은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여기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매수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본절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안 내렸다 그러면 버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익을 청산했어요. 일부. 나머지 빠지면 여기서 본절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전 고가를 이쪽에 잡을 건지 이쪽에 잡을 건지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
돌파할 때 어떻게 돼요? 이쪽 부분에 매수라거나 이쪽 부분에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청산하고 수익을 청산 못하면 본절에 또 나가고 다시 매수하고 이런 거를 반복해. 근데 여기서 또 본절 나갔는데 더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절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나는 종목들은 절대로 손실은 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수익을 못 챙기더라도 본절에 나가야 된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매수 전략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매수 전략인데 주식처럼 그죠? 매수 전략인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매도 전략이죠. 주식 공매도처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내려가면은 매도 쳐야 되겠죠. 그렇죠? 깨지면은 올라가면은 또 본전 잡고 다시 근데 본전 잡는데 여기서는 본전이 안 갔죠. 여기서 또 청산하고 똑같아요. 선물도 50에서 99% 팔고 나머지 안 팔았다. 그럼 본절에 왔을 때는 청산해야 된다. 근데 보통 이게 좀 보이면은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종가가 역배열이 됐죠. 그리고 고등 데드 크로스가 되고 역배열이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은 매도에서 저항선 자리가 오는 거겠죠. 그죠? 저항선 자리를 만들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왔어도 그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는 안 왔죠. 오지도 않았죠. 여기도 안 오고 그냥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빠지죠. 그 만약에 여기서 매도 쳤다, 여기서 매도 쳤다, 여기서 매도 쳤다는 분들은 본전이 여기인데 안 오고 계속 빠지니까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선물과 해외 선물을 하라는 이유는 이 매도 전략도 알고 터득하고 계속 경험을 해야지 이 매수 전략도 차트를 어떻게 보고 대응하는지를 안다. 이 뜻입니다. 왜 해외 선물을 얘기하고 계속 옵션을 얘기하고 국내 선물 얘기하냐면은 차트 보는 방법입니다. 그죠? 실전 매매나 지금 모의 투자부터 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나스닥을 주봉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 밑에 꼬리가 되면서 위로 망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매수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봉 세개 된 건 어떻게 올라갔잖아요. 요것만 해도 사실은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이 며칠 차이지만은 일주일 만에 최소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해외 선물이 한 틱당 보통 10불에서 15불 정도 하거든요. 이 은 같은 경우는 25불인데 그럼 이제 뭐 거의 3만 원이 되죠. 근데 보통 다른 건 10불 정도예요. 10불에서 15불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하나의 움직임이 보통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500틱에서 한 4,000틱 이상 움직여요. 그죠? 그럼 곱하기 10불만 해도 어떻게 돼요? 5,000불이 되죠. 그럼 한 600만 원, 700만 원 되죠. 요거는 4,000틱이면은 10불 곱으면은 4만 불이 되겠죠. 대략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되죠. 이해되셨나요? 이 하루만 해도 이렇게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은 선물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 수익도 많이 크지만 손실도 많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어찌됐든 모의 투자를 해야지만이 터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꾸준히 모의 투자를 하고 보는 방법은 뭐다? 자, 아래 꼬리 망치형 양봉 3개 단타 매수 가는 골든 크로스. 주식하고 똑같다. 밑에 꼬리가 돼서 양봉이 되는데 양봉이 3개 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또는 언제 이 전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수익이 나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주식 보는 방법과 국내 선물과 항생과 해외 선물은 어떻게 된다? 사실은 코인도 마찬가지지만은
보는 방법이 동일하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 못해. 나는 국내 선물 몰라. 나는 옵션 몰라. 나는 해외 선물 몰라가 아니라 똑같이 주식 차트를 연구를 하고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을 계속 차트를 분석하고 연구를 하면은 매매 방법과 매매 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동일하다. 다만 주식은 한 방향 매매고 될 수 있으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 공매도 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공매도도 치지만, 공매도는 보통 선물로 국내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그죠? 또는 풋옵션 매수를 치거나 또는 해외 선물을 매도를 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주식은 하락장에서는 차라리 현금 확보를 하거나, 그죠? 제가 2주 전에 현금 비중을 확대시켰죠. 저번 주에는 종목 비중을 많이 높였죠. 왜? 이제 저점을 찍고 주식이 올라갈 것으로 반등해서 이제 상승할 구간으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가 뭐냐면은 이게 지수가 아니라 제일 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주식 종목 중에 또한 거래소 종목 중에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800종의 1000종목을 하나로 합친 게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 나머지 한 1000에서 1400종목을 합친 것이 코스닥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 그죠? 움직이신 걸 어떻게 된다? 보다시피 보면은 업종별 지수를 보여드리면, 자, 이 코스피 지수가 뭐다? 하나의 지수가 아니라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SK, 그죠? 뭐 네이버, 그런 종목 코스피를 다 합친 거를 하나의 종목이다. 그럼 이 하나의 종목 큰 거를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거래소가 어떻게 될 건다. 그죠? 9월 30일에 저점을 찍고 저점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저점을 안 내려오고 어떻게 된다? 밑에 꼬리 하면서 음봉이지만은 밑에 꼬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밑에 꼬리를 만들었다는 거는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죠. 매수자가 많다는, 근데 영순이가 보다 저점을 확인했냐? 확인했죠. 그죠? 저점 확인하고, 그죠? 저점 여기 영순이 한번 확인. 그 다음에 밑에 꼬리 되면서 음봉 되면서 지금 이 양봉이 두 개지만은 거의 어떻게 보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개의 음봉을 다 커버 다 했죠. 그러면서 뛰었죠. 그러면 거의 6개, 7개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61과 120원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코스피 지수가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다? 2350포인트를 돌파 안 됐죠. 2350포인트 지금 돌파했죠. 2386.09죠. 2350포인트 돌파했으니까는 저는 몇 달 전에 했던 25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2501포인트만 찍고 빠졌죠. 그렇죠? 왜? 저항선은 한 번에 올라오자마자 한 방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빠졌다가 지금 세 번째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세 번째 왔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겠죠. 또는 한 번 더 눌렀다가 네 번째 갈 때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저점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 이해가셨나요?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노란톡방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럼 자, 금을 보자고요. 금. 그죠? 이 오는 금 차트입니다. 해외 선물 그래서 뭐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랬죠. 자, 그럼 금 차트입니다. 금 일봉 차트. 자, 금도 어떻게 돼요? 이날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뭐다? 윗꼬리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매도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100%는 아니지만 이제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윗꼬리가 많으면 매도자가 많은 거고, 그죠? 밑에 꼬리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매수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살 사람들이 밑에 꼬리가 많으면 매도자, 하방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해서 뭐 금, 금 어렵죠? 무섭다고 하죠? 그러면 차트만 보잔 말이죠. 모의 투자로. 자, 윗꼬리 찍고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그러면서 음봉 나왔죠? 3개 나왔죠? 데드크로스 됐죠? 데드크로스 형성되면서 역배열이 됐죠. 그러니까 더 빠졌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런 종목의 차트는 주식 같은 경우는 거들떠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삼성전자였죠. 작년부터 이런 종목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은 싸니까 여기서 매수하겠다. 그러다 더 빠진다. 싸니까 매수한다. 잠시 반등을 했어도 더 빠지죠. 그럼 저점보다 더. 그럼 내가 여기 1,000원에 샀다. 그럼 더 빠져. 손실이죠.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저점에 사는 게 저점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신조차도 모르는 게 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저점이나 싸게 사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그죠? 여기 저점인지 모르잖아. 지나고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매를 해서 수익 낼 수는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지나가 여기를 안 봤다 쳐요. 여기를 안 봤어요. 그럼 여기를 찍고 시간이 지나는 건 어떻게? 저점이 올라가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양봉이잖아.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수익은 챙겨야 되겠죠. 그죠? 똑같아요. 근데 빠지면 여기서 본전에 나가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상태가 데드크로스잖아요. 그죠? 데드크로스. 그죠? 그러니까는 하락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보단 반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챙기거나, 그죠? 또는 선물이나 해외 선물하실 분들 어떻게 된다? 이 검은 선이 120선이잖아. 그죠? 120선인데 돌파를 못하고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찍고 한 번, 두 번, 3번 정도를 빠져요. 그죠? 일봉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6번을 찍은 거죠. 그죠? 근데 계속 못 깨.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이때 굳이 사지 말란 말이죠. 깨질 때. 그죠? 언제? 더 안전하게 사는 거는 2,000 저점 깨질 때 사면 되잖아요. 그죠? 전저점 깨지니까 어떻게 엄청나게 음봉 나오잖아. 여기서 매도 치면 되죠. 선물이나 해외 선물 하신 분들은. 그죠? 주식은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빠지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챙기잖아요. 안전하게. 크게는 못 챙겨도. 이해가 있었나요?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 자, 금 주봉도 보잔 말이죠. 자, 금 주봉. 해외 선물 금 주봉이란 말이죠. 빠지는 척하다가 올리고 빠지는 척하다가 올리고 빠지는 척하다가 올리고. 그럼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매수 전략이죠. 근데 주식하고 똑같이 보자면 말이죠. 주식으로 보자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여기가 저점이었죠. 그죠? 그럼 저점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지해주고 있죠. 그럼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양봉 3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지지전서였고 전 고가. 여기 이제 전 고가.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 샀어. 예를 들어. 그럼 여기만 챙기면 되죠. 여기 수익만. 근데 못 챙겼어? 본절 나오면 되죠. 이해됐나요? 근데 다시 빠졌어. 그죠? 다시 빠져요. 못 챙겼어. 다시 빠져. 근데 저점은 올라가요. 그죠? 저점은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죠? 그럼 언제 사냐?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질 때 아니라 언제 사? 나는 좀 공격적이다. 이 전고가를 돌파할 때 사도 되고
나는 안전하게 하겠지만 이 전고가 있잖아. 이 전고가를 이때 돌파할 때 이때 사면 된 거죠. 주식을 이때 사서 이거 챙기는 거죠. 엄청 크죠. 그 다음에 못 챙기더라도 어떻게 이 본절에 나오면 되죠. 이게 주식과 지금처럼 금이든 오일이든 알겠습니까? 뭐 굴이든 뭐 S&P든 알겠습니까? 뭐 나스닥이든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는 방법이. 그럼 크게 보다 어떻게 보면 시장은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상승하는 장과 하락하는 장과 횡보하는 장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상승을 추세장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횡보를 비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두 개밖에 없죠. 추세와 상승과 하락의 추세, 횡보장, 비추세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차트를 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금주봉을 보든, 그죠? 또는 해외 선물 나스닥을 보든, 그죠? 또는 오일을 보든, 또는 S&P를 보든 다 동일하다. 그죠? 그럼 오일을 보자고요. 자, 오일입니다. 해외 선물 오일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자, 빠졌어요?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 이 기본이 뭐죠? 여기가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 및 그 다음에 이제 정배열이 되고 있죠. 그죠? 기본이라면서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누르는데 어떻게 돼? 21선을 안 깨고 올리네. 여기 한번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찍고 내려왔다가 세 번째 돌파할 때 사는 거죠. 이 전 고가를 돌파할 때 사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요. 자, 보세요. 여기 한 번, 두 번. 주식 같은 경우는 언제 사냐? 이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때 이 전 고가, 그죠? 이 전 고가를 돌파할 때 이때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또는 어떻게 돼? 지금 좀 더 가서 지금 양봉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죠? 세 개면은 더 안전한 건 네 번째 사면 되죠. 그럼 네 번째 시가가 여기잖아. 이 전 고가를 지금 돌파해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주식 챙기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 못 챙겼으면 어떻게 돼? 빠지면 본절에 나오려 했잖아요. 이해가 가셨나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해외 선물이. 근데 본절에 나와서 내려왔어. 다시 올라가네.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이 연두색이보다 60일선이란 말이야. 그죠? 60일선은 뭐다? 외국인 심리선이잖아요. 그죠? 외국인 심리선이야. 그죠? 근데 외국인 심리선은 오지도 않고 가네? 그럼 매수를 해야죠. 그러다가 한번 찍는 척하고 다시 누르는 척하고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사야죠. 공격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런 이제 저점에 사기 뭐하다. 그죠? 그럼 안 사면 됩니다. 언제 사? 전 고가 돌파할 때 사면 됩니다. 그죠?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사도 되고요. 그 대신 손절 잡아야 되죠. 이해됐나요? 그럼 똑같아 해외 선물도 이 전 고가를 안전하게 사면 이때가 전 고가라 생각하면 이때 돌파할 때 사면 되잖아요. 대신은 수익 챙기는 요거밖에 안 내는 거죠. 여기 사는 분은 여기로 챙기는 거고 여기 사신 분은 요 정도로 챙기는 거고 이해됐나요? 자기 성향에 맞춰서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됐든 수익을 못 챙기면 이 본전에 샀던 데는 청산해야죠. 그죠? 그럼 결론 빠졌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요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데드 크로스 되면서 역배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제 매도 전략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윗골이 나왔죠? 그러니까 빠지죠? 근데 여기 안 왔네? 다시 빠지죠? 또 여기 안 왔네? 또 빠지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도 쳤으면은 본절은 안 나오고 계속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몇 프로 청산하고 또 가는데 본절이 안 오고 또 빠지네? 그럼 더 수익 챙기잖아요. 또 했는데 본절도 안 오네? 또 챙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절 매매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이나 옵션이나 주식이나 본절 매매가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데이터 과학으로 전 세계 시장을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자, S&P 500이 그죠? 94.5%가 상승한 겁니다. 그죠?
2.6% 상승 중, 저점 대비 5% 상승 중. 주식 보유자들은 일어나시면 힘을 받으세요. 뭐냐? 이 S&P가 올라가니까는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새로운 보조지표들인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보조지표들도 올라간다. 그죠? 태양과 하늘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보조지표들이 또 양봉이네, 색이 떴네, 올라가네, 전고점을 돌파하네. 수익 내야지 이거. 매수로 봐야죠. 이해가 있었어요?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이렇게 보다 보니 주식도 이슈가 나중에 따라오더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S&P 뭐예요? 매도 전략이죠. 자, 여기까지는 매수 전략이겠죠. 골든 크로스와 정배열이 되니까는 여기는 이제 매도 전략이 되겠죠. 하방. 그러면은 전저점이 깨지면은 매도 쳐면 되겠죠. 수익 냈다가 왔는데 본절 안 나가고 또 빠진다. 그죠? 왔다가 했는데 본절이 안 와서 더 빠지네. 만약에 매매 못했으면 여기서 이 전저점 깨지면은 여기서 매도 쳤으면 수익이죠. 똑같습니다. 주식 보는 방법, 매도 치는 방법, 매수 치는 방법 똑같다.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전 고가를 돌파할 때 사면 되잖아. 여기서. 그럼 수익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주식 보는 방법과 해외 선물 보는 방법과 알겠습니까? 코인 보는 방법이 다 동일하다. 알겠어요? 자,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S&P 500인데 자, 보조지표는 보조일 뿐이 아니라 데이터 과학의 기본이며 통계 확률, 기술 분석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보조지표는 한 개로만 분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0개 중에 여러 가지 실내로 몇 개를 조합하고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 후 통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나 많은 사람들이 보조지표 차트는 후행성이다. 의미가 없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기준 보고 매매를 해야 되냐 이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슈랑 뉴스가 기준이 되냐? 그건 통계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보조지표만이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이 조건을 맞은가는 하방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데드크로스와 역배열이니까는 또 음봉이 나오네. 또 찍고 20분봉 찍고 빠지네. 하방이네. 바다네. 하방이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매도가 되고 매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럼 요거는 뭐야? 요거는 뭐예요? 나스닥이죠. 이건 나스닥입니다. 그죠? 나스닥도 횡보 또 비추세를 하다가 훅 빠졌어요. 하방으로 추세로. 그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반등하는데 조건이 뭐다? 반등 조건이 양봉이 3개네. 저점을 찍고 확인했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격전에서 사도 되는데 안전을 사면 어떻게 된다? 이때 사면 되죠. 또는 이때 사면 되죠. 전 고가를 돌파할 때 이때만 사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지표들이 상승. 그죠? 매수를 해야 돼요. 이게 뭐 해외 선물이다, S&P다, 뭐 선물이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차트를 똑같이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다? 나스닥 100 한번 보자고요. 2022년 10월 3일 기준입니다. 11시 31분. 자, 해외 선물 나스닥 100 기준으로 저점 확인 후 반등. 저점을 언제 이때 확인한 다음에 지나고 보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는 이때가 저점이구나 확인됐죠. 그럼 내일 시장은 그나마 반등 구간. 그래서 손실나는 종목들을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할 시기다. 반등하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실나는 종목은 현금화를 할 건지 손절 잡고 계속 홀딩할 건지를 결정하라는 뜻이었고요. 자, 수익나는 종목들은 본절 잡고 끝까지 가는 전략. 똑같습니다. 주식이나 해외 선물이나 뭐다? 수익이 이렇게 났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쳤어요. 그죠? 근데 올라갔어요. 떨어졌는데 여기서 수익을 챙겨요. 수익을 못 챙겨도 어떻게 돼?
내가 샀던 매수 가격, 공략 가격에 오면은 100% 청산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안 오고 갔어요? 그럼 계속 갖고 와야죠. 이게 국내 주식, 국내 선물, 옵션, 해외 선물 다 동일하다.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 방법과 보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여기는 지금 나스닥은 여기서부터 찍고 올렸으니까는 매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눌렸어요. 그럼 언제 또 이제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를 쳐가고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못 챙기고 빠져. 그럼 여기 본절 나가야 되죠. 근데 빼지고 다시 올라가요. 그럼 여기 전 고가에서 치거나 저점이 올라가니까 매수로 잡아야죠. 근데 안전하게 살 분은 이때 사야 되겠죠. 이 돌파할 때 사면 수익 챙기는 거죠. 수익 챙겼다가 못 오면 또 본절 나갔죠. 다시 올라가요. 또 고점 잡고 또 매수 잡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제가 한 종목 가지고 뭐 최소 5번에서 11번 이상을 계속 종목을 공략했던 이유는 수익 내고 청산하고 본절 나가고 다시 돌파하면은 매매 공략해서 매수 수익 챙기고 또 본절 나가고 또 공략해서 전국거에 돌파하면 또 매수하고 공략하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한 종목 가지고 최소 5번에서 11번 이상을 매매했더라. 이해가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을 생방송에서 인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오일,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을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영순위가 뭐다? 저점을 찍은 후 시간이 지나가 보니 이것이 단기 저점이 된 것이다 하고 프리미엄을 준 거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찍고 올라가네. 밑에 꼬리가 뭐다? 제가 말했죠. 주식이나 선물이나 다 동일하다. 그죠? 해외 선물이나 자, 이 밑에 꼬리 찍고 음봉이 됐다. 이 밑에 꼬리가 뭐다? 매수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매수자가 많다. 그죠? 많은 달자 많다. 그죠? 많으니까는 매수자가 많으니까는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양봉 3개쯤에서 올렸죠. 그럼 어떻게 되다? 이 전 고가를 돌파하면 여기서 매수하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주식 보는 거랑 똑같았죠? 그럼 어때? 자, 이때 사는 거죠. 이때 돌파할 때.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전 고가를 돌파할 때 안전하게 사는 거는 이때 사는 거죠. 이때 사니까는 수익을 낸 거죠. 이해가 있었나요? 근데 해외 선물도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모양 될 때 이때 돌파할 때 사면 돼요. 해외 선물도 수익 더 크겠죠. 엄청나게. 81달러에서 83달러니까 거의 200틱 정도, 150틱 정도. 그죠? 그럼 150틱 정도 곱하기 10불이면은 1,500불 수익이죠. 그럼 거의 200만 원 수익 난 거죠. 그죠? 이게 크루드 오일이 이제 증거금이 해외 선물은 좀 다릅니다. 맨날 변동이 돼요. 예전엔 1,500불이었는데 한 180만 원, 지금 뭐 900불, 9,000불, 만불도 돼요. 근데 이제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증거금이 맨날 변동되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어찌됐든 대략 1,000만 원 가지고 150만 원 번 거죠. 그죠? 5분 봉인가 몇 분 만에 본 거겠죠. 그래서 이 해외 선물 보시면은 그죠? 주식하고 보는 방법은 똑같죠. 저점을 확인한 후 그죠? 음봉이지만은 밑에 꼬리를 만들었네. 아, 그럼 매수자가 맞네.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 저점이 맞았네. 양봉이 3개 이상 떴네. 그러면서 전고가를 돌파했네. 그럼 매수다.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가 되고 정배열이 되면서 매수 전략과 동일하면 주식처럼 해외 선물도 국내 선물도 매수로 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뭐 해외 선물은 뭐 CPI든 뭐 FOMC든 뭐 지표가 많죠. 그거를 뭐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뭐 TV나 뉴스를 신문을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 본들 분석이 다 안 됩니다. 그죠? 뭐 환율이 올라갔느니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이 안 좋다느니 금리가 올라갔느니
여러 가지 그 팩트를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어떻게 다 체크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뭐다? 이 차트 안에 답이 있다 이거죠. 이 골든 크로스가 된다는 거는 정배열이 되는 건 뭐다? 매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확인했다는 거는 올라가겠다는 뜻이요. 그리고 상방의 힘이 강했던 60의 선을 지지해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기준만 있으면 딱 주식하고 주식보다 똑같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완전 정배되면서 여기서만 놓이다가 그죠? 정배 상태에서 놓이다가 눌리는데 어디까지 왔다? 60의 선까지만 오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또 올라가다가 또 치는 척하면서 또 올렸잖아요. 그럼 뭐다? 매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해외 선물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왜? 차트만 분석하면 되니까요. 이게 매수 전략인지 매도 전략인지만 파악해라 이거죠. 근데 저점을 확인하고 골든 크로스가 되고 정배열이 됐고 60에서 지니까 매수 전략이잖아. 그럼 주식처럼 매수만 하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하여간 해외 선물도 국내 선물도 주식도 상방이면 상방의 전략에 맞춰서 저점 확인 후 골든 크로스가 되고 정배열이 되고 이평선은 뭐 어떤 걸 지지해주고 CCR5가 태양과 하늘을 본다면은 매수만 하시면 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주식, 국내 선물, 옵션, 해외 선물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모의 투자를 연습하시면은 나중에는 해외 선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알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